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정포순 경사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보통 학부모 연수 때 만나 뵙고 이런저런 사안들에 대한 논의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해 왔는데요. 개학이 연기되면서 뵙는 일이 자꾸 늦어지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발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릴까 하는 고민 끝에 저 정포순 결국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얼른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보를 이렇게 저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 전해드리기로 한 것인데요. 하지만 학교 폭력 상담 신고는 이렇게 SNS나 전화통화로도 가능한 거 아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유형이 사이버를 통해 발생하는 학교 폭력인데요.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하는 사이버 폭력은 신체적 폭력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폭력과는 달리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 이미지, 동영상 혹은 개인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파생된 폭력 유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의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부모님들의 답변은 아주 스마트폰을 없애야 돼요. 하시며 짧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더욱 짧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 학교를 없애면 돼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개학도 연기된 이 시점에서 사이버 폭력이 줄고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모바일 등의 가상의 공간을 더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찾아 저 정포순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최근 사이버 이슈 범죄 반드시 경청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교육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 피해, 바로 몸캠입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여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뭐하고 놀지? 심심하다, 지루하다 싶을 때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대화를 주고받다가 상대는 화상 채팅으로 유도를 하지만 상대방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친절하게도 음성 지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라며 APK 파일을 보내주는데요. 여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 여러분의 연락처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모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해진 순서처럼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녹화한 파일을 상대방에게 넘어간 연락처로 부모님께 보내겠다, 반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금전의 요구를 시작하는 거죠. 바로 협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학생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NS 프로필에 올려진 사진을 보고 예쁘다며 접근한 상대방과 호기심에 시작된 채팅이 결국 감옥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더욱 강력하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학생들에게는 벗은 사진을 보내라거나 만나자는 요청으로 성상납 피해까지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되신 부모님들 놀란 마음을 감추기 어려우실 텐데요.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몸캠 피싱 예방법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귀 기울여주세요.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 자리나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이야기 건네주세요. 혹시 SNS상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친절함에 쉽게 속아 친구 추가를 하지 않는지 살펴봐 주세요.
또한 청소년들의 활발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화상 채팅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몸캠의 협박 매개물이 해킹 파일을 설치함으로써 이루어지니까 그 어떤 파일도 함부로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친구 추가 안 됩니다. 음란 행위 요구에 응하는 행동 안 됩니다. 파일 무단 설치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강조드린 3가지 금지사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했다. 이럴 땐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SNS의 모든 계정에서 탈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준 파일을 설치하여 내 정보가 벌써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면 재빠르게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 해킹 영상이 유포되고 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다시 어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반드시 예방해야 할 사이버 이슈 범죄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을 대상 고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대리 입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대출을 받아?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부모님들 꼭 계실 겁니다. 청소년들은 주로 콘서트 티켓, 게임 아이템 구입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서 대리 입금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이런 궁박한 상황에서는 비싼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용돈 받으면 바로 주면 되지 뭐 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빌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빌리는 돈이 소액이다 보니 법정 이자율을 상당 부분 초과하는 이런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일주일 빌렸을 경우 현행법상 최고 이자는 연 24% 이하로 한 460원 상당이지만 대리입금을 이용한다면 일주일에 3만 원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연 무려 1560%의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채무 담보를 위해 건네준 학생과 가족의 정보가 SNS에 유포될 수 있다는 그런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 학교나 집 앞으로 찾아와 폭행을 당하게 되는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가장 가까이에서 곁을 지켜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모르는 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이쯤 되면 궁금해 하실 부분 Q&A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업체의 대부행위는 대부업법을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연이율 24%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폭행, 협박,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있을 경우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대부행위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전화번호 등 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각종 전문 상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를 통해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재빠르게 달려온 어제 교육받았지만 오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청소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부모님들 곁에 대한민국 경찰, 남양주 경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남양주 경찰서에 근무하는 정포순이었고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